네, 안녕하세요. 제인이가 좋아하게 될 사회탐구 김제니입니다. 지금부터 2016 넥스트 10 레벨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첫 번째 커리큘럼 소개 영상에서 마지막처럼이라는 춤을 췄더니 넥스트 10 레벨이면은 당연히 넥스트 레벨을 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조금 있어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한번 쳐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 제 시그니처인 강의인 넥스트 10 레벨 오리엔테이션 바로 시작할게요. 제 수강생들이나 아니면 제 첫 번째 커리큘럼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서 메가스터디에서 현재 목동, 중계, 대구, 평촌, 부천 이렇게 러셀에 출강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사회문화 시리즈를 전반적으로 함께 저희 연구소에서 서울대 연구진들과 함께 모든 시리즈를 자체 제작해서 교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커리큘럼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제 수업의 키워드는 항상 저는 재미, 친근, 열정,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 재미있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친근하고 열정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면은 쌤이 조금 더 분발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아재 드립이 아니고 조금 더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트렌드 사회 강의 그리고 이제 막연한 암기를 제가 시키지 않는 거를 현강생들은 많이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막연한 암기보다는 어쨌든 학생들을 최대한 이해를 시켜서 뭔가 선지가 변화하더라도 계속 아이들이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좀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런 거를 초점에 두고 사회문화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지금 사회문화 커리큘럼은 처음에 소개드린 대로 이렇게 흘러갈 예정이고 지금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아마 넥스트 개념 완성이 거의 완강이 될 쯤일 겁니다. 그럼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강의는 이 넥스트 10 레벨이라는 심화 유형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넥스트 10 레벨, 저 제목의 의미와 도대체 어떤 강의인지 제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표지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표지가 굉장히 잘 뽑혔어요. 제가 표지에 굉장히 많은 정성을 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사회문화의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기 위한 10가지 심화 테마가 어쨌든 강의의 부제목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보면은 10가지의 이제 계단이 있죠. 10단계의 계단이 있고 가면은 이제 다음 단계라는 이 문이 있는데 저 문은 지금 일단 의미를 설명드리자면은 다음 커리 교재에 표지를 살짝 넣어봤거든요. 어쨌든 다음 커리로 좀 나아가기 위한 관문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꼭 필수적인 심화 테마 커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 10가지 테마라는 게 뭔가요? 사회문화 단어는 16개인데 그 중에 빠지는 게 있는 건가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10가지 테마라는 거는 킬러나 준킬러 이렇게 사회문화에서 잘 나오는 거를 10가지로 압축한 것인데 넥스트 개념 완성은 수능 특강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었죠. 그리고 일반적인 교과서 기준 그런데 이제 정말 잘 나오는 개념들을 같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엮어서 10개로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빠지는 개념은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개를 봤을 때 사실 제목만 보고는 어디에서 뭘 배우는지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단 테마 1에서는 우리가 사회문화에서 전반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오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현상, 사문현상 1번 문제로 고정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명목론인지 실제론인지도 구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진화론인지 순환론인지도 구분하는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 중에 하나를 구분해서 풀 수 있는 거를 1주차에 테마 1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2주차에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일탈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느낌이 오죠?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제일 중요한 사회문화에서 정말 핵심인 기갈상을 일단 먼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갈상이랑 왜 일탈 이론이랑 같이 배우냐 이 일탈 이론 중에
사회가 기능을 못해서 아니면은 이제 개인이 제 기능을 못해서 디르켐, 머튼 이게 전부 기능론에서 연결되는 일탈 이론이고, 그 다음에 갈등론에서 말하는 일탈이라는 거는 지배층의 억압에 저항해서 피지배층이 저지르는 거, 그 다음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낙인 이론이라든지 차교론이라든지 이런 게 일탈 이론으로 엮여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테마를 두 개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테마 3로 넘어가고 나면 사회문화 연구 과정과 방법 및 연구 윤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쵸?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공부해야 할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자수방이라고 부르는 것들, 질, 실, 면참, 그리고 문헌연구법까지 여기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같이 알아야 되는 연구 태도와 윤리까지 테마 3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테마 4로 넘어가면은 사회학적 개념의 이해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대단원 이 앞부분에 들어간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위, 역할, 사회화, 사회 집단, 사회 조직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연습하는 테마입니다. 그럼 이제 테마 5부터는 문화단원으로 넘어가는데, 문화의 속성과 이해 태도라고 해서 문화의 의미부터 우리가 배운 속성 5가지, 그리고 태도, 뭐 자문화, 사대, 상대 아니면은 관점들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테마 6에서는 현대문화의 양성과 변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그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 반문화, 그리고 문화 변동의 요인, 뭐 발명, 발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과정, 결과,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 이런 것까지 이 단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테마 7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표들이 나옵니다. 제가 개념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했던 질문이 커리 중에 도표가 없다. 선생님은 도표 강의를 안 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심화 테마라는 게 사실 도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기 위한 것도 맞겠죠. 그래서 테마 7부터는 우리가 도표를 본격적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 계층화와 사회 이동이라는 이 테마에서는 뭐 계층, 계급론도 비교하겠지만, 그래서 인구 구조를 배운 다음에 사실 본질적인 사회 이동 도표, 그러니까 사회문화의 보통 10번 문제라고 불리는 것들을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 이제 8단원에서는 뭐 다양한 불평등, 그다음에 사회적 소수자, 성불평등, 뭐 사회운동 이런 것들 이제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테마 9로 가면은 빈곤과 사회복지제도가 나오죠. 그러면은 빈곤도 그렇고 어쨌든 사회복지제도 도표라는 게 우리가 사회문화 15번으로 나오는 정말 중요한 도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고, 그 다음 이제 테마 10은 현대 사회 변동이라고 해서 뭐 대중문화와 연결되는, 그 다음에 탈관료제, 정보화 시대, 세계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제일 중요한 사회문화의 20번 도표, 인구부양 도표까지 테마 10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할 때 넥스트 10 레벨이라는 강의는 킬러, 준킬러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틀리는 10가지 테마의 심화 유형 대비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강요한 게 연계교재였죠. 연계교재를 반영한 심화 개념, 이때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수능 특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내용을 반영해서 한 번 더 심화 개념을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5단계로 여러분이 완벽하게 사회문화 개념을 공부할 수 있도록 완벽한 5단계의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와 변형을 통해서 계속적인 연습을 하겠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사회문화에 내가 상위권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은 우리 학교는 뭐 수능 특강으로 내신 시험을 치기 때문에 내신 대비까지 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초반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일단 심화 강의라고 하니까 누가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으면 될까요? 이런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수강 대상자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당연히 넥스트 개념 완성 강의를 수강한 학생은 너무 좋겠죠. 우리가 꼼꼼히 개념을 배웠고, 그 다음에 개념을 배우는 과정에서 제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 문제를 풀면서 이 선지는 이렇게 바꿨으면, 아니면 이 제시문에서 이렇게 바꿨으면은 아이들이 정말 많이 틀렸을 텐데 평가원이 그런 선지는 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뭐 해설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써먹겠죠. 그래서 거기서 봤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변형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어떻게 바꿨으면 틀렸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연구를 해서 문제를 새로 재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라면 연계 차원에서도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도 정말 좋은 강의가 될 것이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생님 그럼 저는 노베이스인데요. 저는 아니면 선생님을 너무 늦게 알았어. 선생님을 2월 달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럼 저 친구들이랑 같이 들을 수 있나요? 한마디로 노베이스는요 어떡하나요? 이런 친구들 많죠. 선생님 수업하다 보면은 2월 말까지도 사실 신규생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정말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개념 강의를 한번 들은 학생이랑 노베이스랑 같이 들어라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개념 강의를 2달 동안 들은 친구들이랑 이 친구들이랑 실력을 맞춘다는 거는 이 친구들이 손해를 보거나 이 친구들이 못 따라간다 라는 건데,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수강 가능하지만 솔직하게 여러분이 개념을 이 강의가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루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들, 지금 들어온 친구들은 더 많은 시간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건 넥텔레가 아니고 어떤 수능 강의여도 마찬가지일 거야. 너네가 1, 2월 달에 시작한 친구들을 3월에 시작해서 따라잡으려면은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솔직히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저는 알겠어요. 저는 더 많은, 늦게 한 만큼 더 많은 시간 투자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그래서 이 테마별로 넥스트 개념 완성 강의에서 찍어놨던 파트에 개념 설명 영상 부분을 다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면은 이렇게 연결돼서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둘의 큰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넥스트 개념 완성 때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시험은 안 나오지만 수능 특강에 있는 부분들을 전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안 나오는 거 말고 어차피 이 강의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건데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설명의 깊이 자체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 부분들은 뒷개념을 알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어떤 베이스들이었을 텐데, 이거를 빼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알려줬을 때 솔직히 바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조금 어렵다, 뭔가 알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넥스트 개념 완성에서 설명했던 파트들 영상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거 선생님 교재는 없나요? 눈으로만 보면 도움이 될까요? 라는 학생들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개념 완성 강의에서 우리가 뭘 했었나요? 키워드 빈칸을 주교재에 채웠고요. 그리고 단원별 주요 기출문제들을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교재가 있었죠. 그때는 판서, 필기용 노트 아니면은 주제별 백지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첫 번째 컬이니까 이게 꼭 주교재랑 똑같은 칸이긴 하지만 이거를 그대로 적거나 아니면은 그냥 혼자서 공부하면서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 풀면서 틀린 선지들을 정리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 그냥 전체적으로 사회문화를 공부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쌤이 수능날 가져갈 수 있는 완벽한 단권한 노트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첫 번째 커리에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재는 지금 제공하기가 힘들지만 이 부교재를 쌤이 제공한다면은 수업 영상을 보면서 혼자 공부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안 펼쳐두고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선택 구매로 이 부교재는 계속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넥스트 개념 완성에서 그러니까 부교재만 이렇게 따로 있는 건데, 이 안에 구성을 보면은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은 주교재는 여기 글이 다 써져 있어요. 근데 부교재는 이걸 싹 다 비워놓은 건데, 그래서 내가 강의를 보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그 주교재 내용을 다 옮겨 적고 싶다, 다 옮겨 적어도 상관이 없고 핵심 내용만 적어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 넥스트 10 레벨에 처음 들어오지만 넥스트 개념 영상은 필요 없어요 라는 친구들도, 저는 근데 이거 하나 사두면은 수능 때까지 공부하기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 보면은 그냥 정말 주제별로 가끔은 이렇게 그림까지 쌤이 다 표시를 잘 해놨거든. 그래서 순서대로 정말 뭐 정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잘 할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선택 구매로 열어둘 거니까 넥스트 개념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안 사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개념 강의를 나는 이걸로 듣고 싶다, 아니면 개념 강의 영상은 안 받아도 되지만 부교재를 사고 싶다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돌아와서 내신 또는 수능 개념을 학습했지만,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했어도 괜찮고 쌤이랑 공부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려운 개념, 유형 이런 게 아직 존재할 거야. 당연하죠. 한 번 들었는데 다 풀릴 리가 없지. 그래서 이런 걸 연습하고 싶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수능 연계 자료를
뭔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혼자서 보기엔 시간도 따로따로 써야 되고 같이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수능 사회문화 상위권을 노리겠다. 그럼 거의 사실 모든 학생들이 노리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위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필요한 공부만 하고 싶다. 개념 때 또 들었던 거 또 듣긴 좀 그렇고, 근데 뭔가 지금부터 기출문제만 풀자니 뭔가 양치기 공부가 되는 것 같고, 난 정말 효율적으로 사회문화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연습하고 싶어 라는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정말 넥스트 10 레벨에 모든 걸 갈아 넣었다, 좀 자신 있는 교재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10 레벨에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선생님이 계속 시그니처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 넥스트 레벨은 요약하자면 필수 개념을 10가지 테마로 압축한 심화 훈련 강의인데, 전 개념 완성 강의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심화 개념도 다시 다루고, 그 다음에 수능 연계 자료 분석하고 반영,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말하는 거겠죠. 이거를 쌤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단계 완벽 학습을 제시해서 각 문제별로 필요한 스킬을 훈련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그리고 변형으로 이 강의의 결론은 여러분이 6월 모의고사에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심화를 돌려서 6모 때 여러분의 실전 연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강의도 있고, 그리고 데일리 주간직 워크북 이 시즌이 넥스트 10 레벨에서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워크북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지는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넥스트 10 레벨의 그럼 5단계 완벽 학습이 뭔가요? 일단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제인이가 알아야 될 넥스트 컨셉이라고 해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인이가 더 봐야 될 넥스트 레벨. 이게 이제 여기에 핵심이죠. 수능 연계 교재를 분석해서 수능 특강에서 봐야 될 내용들, 이런 거를 지금 어려운 내용들을 집어넣는 파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인이가 해봐야 될 넥스트 프랙티스. 이게 이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제시문 이런 걸 읽을 때 사례를 비교하는 연습을 하는 파트이고, 그리고 네 번째, 제인이가 고쳐야 될 넥스트 선지 모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넥텔레의 시그니처입니다. 고난도 선지와 독해력 연습인데, 아마 이런 시그니처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연습을 어디서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5단계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넥스트 문제 모음이라고 해서 기본부터 고난도 기출 문제들, 그리고 수능 특강에 뭐 새로 나온 개념들이나 선지들 이런 걸 좀 반영을 해서 변형 문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제가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 소개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넥스트 컨셉트는 우리가 넥스트 개념 완성 때는 빈칸이 비워져 있었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키워드를 적어보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냥 본인이 편하게 읽어보고 필요 없는 내용은 그냥 넘기고 할 수 있도록 키워드들을, 개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스트 레벨이라는 거는 연계교재 파트가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 특강을 읽어보면은 수능 특강에서 이 부분에서 어떤 제시문에서 어떤 걸 말하고자 하는지 이런 걸 쌤이 좀 분석을 한 다음에 재구성을 해서 넣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어떤 제시문을 보고 쌤이 이걸 봤을 때 아이들한테 이런 걸 더 알려주면 되겠군, 이라는 걸 분석을 해서 재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뭘 바라고 하는 건지 이런 내용을 분석해 놓은 거, 그리고 또 심화 개념들을 정리해 놓은 거, 그러니까 넥스트 레벨이고, 그리고 이제 JD가 해봐야 될 넥스트 프랙티스는 이런 연습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뭐 이게 자연이면 자연, 사문이면 사문, 이렇게 사례 분석하는 연습도 있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이 예시는 지금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이렇게 각각 공통점 선지들 쭉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집어넣고 공통점 찾고 전부 다 아닌 거 찾고 뭐 이런 벤 다이어그램형의 연습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사회문화에서 제시문을 읽고 독해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 사례들. 그래서 여기 예시는 이제 여러분이 너무 기출문제만 풀면 재미없을까봐 쌤 얘기를 좀 써봤거든. 그래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읽으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제시문들을 구성해서 그 평가원이나 수능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사례들을, 제시문을 분석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양한 문제 풀 때 필요한 스킬들을 연습하는 게 3단계 넥스트 프랙티스고, 그리고 이제 넥텔레 선생님 도대체 왜 자꾸 시그니처라고 강조를 하시는 건가요?
선생님이 OX는 더 이상 하기가 싫어. 근데 다지선다는 넥스트 NZ 때 할 거야. 그래서 이 강의에서 뭔가를 연습시켜주고 싶은데 계속 고민을 했어요. 계속 고민하다가 나온 게 하나의 문장 안에 선지를 여러 개 넣어서 이건 맞고 이건 틀렸고, 그러니까 선지를 아예 여러 개를 한 문장으로 합쳐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런 넥스트 선지라는 건데, 뭐 자세히 보여주자면은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순화론은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사회 변동에 일정한 양상이 있다. 여기서 이제 틀린 거를 고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둘 다 사회 변동에 일정한 양상이 있잖아. 이렇게 진화론, 그다음에 순환론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것들 맞는 거, 그다음에 틀린 거 고르는 것도 있고. 얘는 어쨌든 마찬가지로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다른 점을 물어보는 선지들도 있고, 그래서 지배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회구조와 정책을 강요한 억압으로 인해 사회가 유지된다. 기능론 입장 틀렸죠. 그래서 1번 골라주고, 그 다음에 사회변동은 기득권을 가진 지배 집단에게 피지배 집단이 저항하며, 무조건 기능론 얘기 아니니까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구조적 모순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급진적인 사회 변동 설명하기에 유리한 것도 기능론이 절대 아닙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 하지만 사회통합과 안정성을 설명함에 있어 독해력 연습도 들어가거든요. 한계가 있다. 선생님이 그 고정인 부분들은 이렇게 밑줄에 쳐놓지 않습니다. 그 말은 기능론의 한계를 물어보는 거니까, 기능론은 사회통합과 안정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으니까 4번도 틀렸죠. 그래서 1, 2, 3, 4번이 다 틀린 이런 선지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긴 것도 있어요. 참여관찰법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선지가 한 문장 안에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읽어보면은 맞다가 그 다음에 독해력 연습이라고 했으니까 9번 한 번만 볼까요? 9번을 보면은 연구 대상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우려가 크며, 맞아 보여? 참여관찰법에? 참여관찰법은 원래 연구 대상의 주관적 해석, 그 사람들의 생각을 넣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9번은 틀렸고요. 이게 개입될 우려가 큰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 연구 대상이 아니고 연구자죠. 우리가 질시변참에서 한계로 찾는 게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 연구 대상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는 건 우려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독해라든지 어떤 특정 단어를 바꿨을 때 틀리는 거라든지, 선생님 조금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여러분이 이렇게 심화 강의만큼 이런 선지 연습이나 독해력 연습을 할 수 있을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좀 길게 3월부터 6월까지 할 수 있는 강의 동안 꼼꼼하게 준비해 보고자 준비한 거니까, 네, 그때 가서 이런 것도 한번 풀어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제일 네가 풀어야 돼 넥스트 문제 모음이죠. 이런 거 저번에 나왔던 거 변형도 있을 거고, 새로 만나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문제들도 여러 개 풀어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넥스트 10 레벨이니까 선생님이 웬만한 걸 다 10개로 맞췄어요. 이 넥선도 테마당 10개, 넥문도 테마당 10개, 넥프도 선지가 테마당 10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거의 다 10개로 맞춰져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N, E, X, T, 넥스트 우리가 주간지 중에 이번에는 이 시즌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 봄, 그리고 여름, 가을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설명을 했었거든. 이번에는 봄이죠. 3월에 개강을 하니까. 그래서 표지를 이렇게 봄으로 예쁘게 준비를 해봤고, 그래서 이 시즌에 데이6 위클리 워크북이라고 적혀 있는데, 데이6?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데이6가 있을 수도 있죠.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데이6냐. 저번에 수강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 전에 책에 그대로 가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이 데일리 위클리 워크북이랑 선생님은 오메가라는 거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랑 같이 어떤 게 연계되는지 좀 보여주자면은, 오메가가 뭔가요? 메가스터디에서 원래 매년 달마다 시행하는 모의고사가 있잖아. 그걸 올해부터 오메가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 자료도 활용을 할 거고, 오메가라는 거는 첫 번째로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실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전체 모의고사를 달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 트렌드나 신유형 완벽 반영해서 메가스터디에서 주는 자료들을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좀 풀고, 특히 우리가 뭔가
개념 강의도 다 돌렸고, 근데 처음부터 테마 1부터 다시 천천히 돌리면은, 근데 중간에 계속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있잖아. 그래서 뒷단원 안 하고 있으면 까먹을까봐 조금 걱정돼요. 이런 친구들은 계속 이런 것도 풀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가끔씩 숙제로 내줄 거고, 그리고 이제 오메가 링크라는 게 여기에 연계되어서 나옵니다. 복습 최적화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들을 하프 모의고사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수업 시간에 이제 볼 예정이고, 그리고 오메가 위클리라는 것도 선생님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실전형 습관 100% 완성 주간 미니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 권에 4주차가 들어있는 거죠. 한 달에 4주차가 들어있어서 책으로 나오는 위클리인데, 이게 사회문화는 아마 OX 선지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을 통한 밀도 있는 집중학습, 이것도 우리 이번에 워크북에 들어간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데이 6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왜 데이 6냐,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 있죠. 데이 7까지. 근데 우리가 일주일을 다 채우기에는 저녁 당과 듣는 친구들은 특히 학원 수업 끝나고 집 가면은 10시, 11시 뭐 씻고 준비하면 12시인데 그날 하루에 쌤이 어떻게 뭘 시키겠어. 그럼 애들이 엄청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 하루는 빼고 데이 6인 겁니다. 근데 저번이랑 구성이 비슷한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데이 1이 아니고 데이 0이라는 게 추가가 되었는데, 이게 그럼 데이 왜 1이 아니고 데이 0부터 시작인가요? 이거는 수업 전에 하는 거라서 데이 0으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연계교재 주요 개념,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겠죠? 거기에 이제 뭐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빈칸으로 만들어서 수업 전에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이제 간단한 개념 체크를 할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쌤이 주간지를 수업 시간에 너무 저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활용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주간지를 수업 전에 테스트를 같이 보면서 시작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데이 1은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게 넥선이니까, 그래서 넥스트 선지를 어떻게 다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메가에 이 위클리가 항상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 위클리를 같이 데이 1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 2에는 여러분이 다시 풀어봐야 할 문제들, 넥문 10문제들 다시 복습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데이 3부터 4랑 데이 5부터 6 이렇게는 이제 문제들을 풀어야겠지? 그래서 데이 3부터 4는 연계교재 주요 문항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수능 특강을 선생님이 그냥 풀 분량을 정해주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꾸 수능 특강 뒤로 미루고 혼자서 안 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는 이 연계교재 수능 특강 해당 분량의 내용을 딱 정해서 풀어보는 걸로 해주면은 아이들도 안 밀리고 수능 특강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를 다시 나한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풀이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수능 특강에 있는 주요 문제들을 여러분이 좀 풀어볼 수 있도록 분량을 정해줄 예정이고, 그리고 데이 5부터 6은 우리 저번이랑 똑같습니다. 유형별 최신 트렌드와 고난도 문항 이런 것들을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나 바뀐 부분은 저번에는 사실 하루에 4문제씩이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좀 문제수가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조금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개념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이 개념 복습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해서, 그리고 그때는 부교재가 있으니까 부교재를 같이 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교재를 그렇게 활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이거는 수능 치기 전에 꼭 부교재 많이 활용을 해보고,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어느 정도 개념도 돌렸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4문제 2배로 늘려서 8문제씩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에 3, 4, 5, 6, 그러니까 34문제를 풀게 되겠지? 32문제? 그래서 그래서 하루에 푸는 문제 분량을 늘렸다. 이것도 하나 알아주면 되고, 그리고 넥스트 10 레벨의 그럼 전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리를 해봅시다. 3월 첫 주차에 지점별로 순차적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주차까지, 그러니까 총 6번의 수업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대충 문화단원이 끝날 텐데, 그러면은 이후에 내신 기간, 중간고사 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휴강 기간을 가집니다.
일단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중간고사를 위해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시험 범위도 커버가 됐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시험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일단 이 기간 동안 휴강을 할게요. 근데 N수생들이나 정시러들이나 나는 휴강 기간에도 사회문화를 하고 싶은데 시기 좀 그렇다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도표 집중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리 좀 진행한 지점도 있고 지점별로 날짜는 다를 수 있지만 이 기간을 이용해서 도표를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들이랑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5월 첫째 주쯤에 거의 여러분들의 모든 시험이 끝날 거예요. 5월 2주 차에 보통 어린이날이 지나고 나서 재개강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끊었냐면은 우리가 7주 차부터 이제 본격적인 도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테마 7 도표 심화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거고, 그래서 목표는 여러분이 6평 전까지가 딱 10번째 수업이 될 건데 테마 10까지 한번 전 범위를 돌려서 여러분이 6평을 치러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6평이 끝나고 나면은 6평 분석과 함께 남아있는 도표 문제들, 남아있는 심화 유형 문제들을 더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6월 2주차쯤이 되면은 우리가 총 12번의 수업을 하고 나서 종강을 할 예정이고, 왜 이때 종강하냐? 여러분이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말고사 휴강을 할 예정이고, 이 시기에는 사실 한 번 다 커리를 돌리기도 했고 6평을 치기도 했고 6평에 대한 여러 분석도 나올 거고, 이때는 사실 휴강 기간 동안 혼자 공부할 내용이 많을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올려주고 싶은 자료들을 계속 올려주겠지. 그런데 여러분이 일단 원서 넣는 것도 굉장히 바쁘고 엄청 바쁜 시기인 것도 알아. 그리고 나도 바쁩니다. 선생님이 넥스트 엔젤을 하려면은 다지선다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자작 문제를 이때 얼마나 바쁘게 교재를 만들고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휴강 동안 배운 내용들 잘 정리해 보면서 다시 리프레시 하다가 7월 2주차가 되면은 7월 첫 주차에 보통 기말고사 다 끝나니까 7월 2주차에 넥스트 엔젤 기출풀이 강의로 재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넥스트 텔 레벨은 이렇게 12번의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의 관리 프로그램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래서 수업 전에 데일리 개념 복습 테스트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로 개념들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지 학습 점검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매일 정해진 분량으로 학습 진도 점검을 하겠죠. 이게 저번에 수강평에서 정말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던 부분인 것 같아. 매일 분량이 정해져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를 유지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래서 데일리 워크북 주간장 이번에 이 시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오메가 시리즈로 메가스터디에서 내주는 모의고사 이런 걸로 실전 감각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 전후에 가지는 질문 아니면 쌤한테 찾아와서 상담 이런 거 해도 돼, 얘들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질의응답 네이버 카페로 쌤 항상 질문 받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올리고, 특히 주간지 질문은 네이버 카페에 올려줘야 우리 주간지를 담당하시는 연구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서 보통 주간지 질문을 올려주면 되고, 그리고 교재 외에 필요한 현장 과제나 쌤 유튜브, 제니사탐 유튜브를 보면은 쌤 가끔 항상 수업 때 다 하지 못한 거라든지 좀 올려주고 싶은 영상들을 보강 영상으로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올리고 필요한 과제 이런 게 있으면 더 올려줄 예정이고, 그리고 결석시, 그리고 아니면은 나는 수업 참여했지만 한 번 더 복습용을 보고 싶다 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신청한 학생들한테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 카페에다가 댓글을 달면 쌤이 채팅으로 보내주는 구조거든. 근데 그 네이버 카페에 채팅을 쌤이 보내면은 가끔씩 며칠이 지나면 사라지나 봐. 그걸 네이버 카페에서 일단 설정 기간을 바꿔도 됩니다. 그 수강생들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설정 기간을 몇 달 이렇게 바꾸면은 대화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채팅 보내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선생님, 저 저번에 받았었는데 제가 미리 안 봐서 없어졌어요. 연락하면 다시 보내줄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요. 아무튼 그 올라온 주차에 선생님이 5주차 영상 이렇게 올리잖아. 거기에 댓글을 달면은 보내줍니다. 근데 이 고품질이라는 게 선생님이 화질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편인데, 화질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결석하고 부강 영상을 신청한 학생이 너무 많아졌더라고. 그래서 복습용으로 보고 이제 수업도 자주 잘 오고요. 그리고 현장 자료 결석 시에는 이제 학원에서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이제 개념 완성 수강 후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몇 개 지점에서밖에 쌤이 수강 후기를 못 받았지만 매일 정해진 양의 문제를 풀게 해줘서 고맙다는 뭐 좋았다 평이 정말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 양을 좀 늘렸어요. 그리고 뭐 사회 문화에서 많이 출제된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 선생님은 사실 안 나오는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는 걸 많이 싫어해. 그래서 쌤 수업 스타일 보면 알죠? 안 나온다 맨날 얘기해주는 거. 그리고 문제별 뭐 오답률 알려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선생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헷갈리고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은 사실 개념 강의 때는 이거를 많이 해주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본질적이고 좀 더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왔으면 해서 많이 시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심화 개념 강의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딱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때도 이런 강의가 뭐 강의평이 있었어. 그래서 쌤이 항상 풀이 방법이 따로따로 있죠. 뭐 점수가 높은 학생부터 보기, 뭐 교사 답변부터 보기,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번 강의에는 더 이어나가서 더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하면서 시험 문제나 쌤이 중요한 키워드 항상 강조를 하고, 그리고 뭐 문제풀이 이런 거 도와줘서 좋다, 그리고 뭐 양이 많더라 집중이 양이 많았나? 그래서 아무튼 이런 수강 평가들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번 다짐은, 저번에는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을 하겠다라고 했었어. 그때는 쌤이 개념 강의를 준비할 때는 학생의 입장에서 뭔가 학생들이 이걸 들으면 이걸 헷갈려 하겠다, 이걸 질문을 하겠다라는 걸 미리 생각을 해가서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심화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좀 전달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이제 3월이잖아. 시간이 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를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좀 사회문화에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고 넥텔레 하나면은 사회문화 다 할 수 있겠다, 넥텔레 듣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번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넥텔레를 듣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각 러셀 지점에 수강 신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2026 넥스트 텔 레벨 오리엔테이션이었고, 다들 수업 때 만나요. 안녕.